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1인 기업 경영 중증 장애인에게 업무 지원인 제공, 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 위한 특별 지원, 지자체 설립 문화시설, 장애 예술인 공연 전시 정기적으로 개최 규정, 식품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등 김예지 의원 발의한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둘, 비대면 진료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 중심 시범 운영, 의료약자 예외적 초진 허용,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이 돼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 허용,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셋, 인천시 장애인 IT 챌린지 대회 6월 14일까지 참가자 모집, 7월 13일 재능대 등에서 개최. 넷, 장애인 자동차 무상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 11 1차 접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 문화 향유, 정보 접근 권리 향상을 위해 발의한 4건의 개정 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우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업무 지원인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행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스포츠산업진흥 기본계획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포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특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 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공정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상 환자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가 제한됩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웹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환자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적 진료 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 안정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상 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만성 질환자 등 기존의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한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환자도 대면 진료 이외 비대면 진료,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 벽지 거주 환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 질환자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실시 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유사합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 사업 수가도 보고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시범 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 월 진료 건수, 조제 건수의 30%를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장애인 재활협회 주최 인천시 장애인 재활센터가 주관하는 2023 인천시 장애인 IT 챌린지 대회가 7월 13일 개최됩니다. 참가 대상은 인천시 등록 장애인으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영어 소문자 www.icit.or.kr을 통해 청소년 100명, 성인부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회 종목은 정보 활용 파워포인트, 지적, 지체, 청각, 엑셀, 시각 부분과 정보 검색, 지적, 지체, 청각, 시각 부분으로 나뉘고 두 부분을 합산해 등수를 내며 장애 유형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온라인으로 치를 경우 해당 학교 컴퓨터실 및 특수학급 또는 관련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치를 경우 인천재능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시각장애인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은 해강학교,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시장상, 금메달, IT 챌린지상, 교육감상, 금메달, 우수상, 시의장상, 은메달, 재능대 총장상, 은메달, 장려상, 협회장상,
동메달, 특별상, 우수 학교상, 우수 지도자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여기서 수상한 장애 청소년은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대회 예선 7월 예정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2년에는 이 대회 시상자가 세계대회 인천 대표로 참가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대회는 인천 지역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IT 분야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 정보화 인식 개선과 나아가 대학 및 취업 진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인천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전화 032-438-0420번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 애니카 손사가 함께하는 장애인 단체 자동차 정비사업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 11이 1차 접시를 진행합니다. 이사장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과 대표이사 손을식 삼성화재 애니카 손사가 진행하는 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사업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 11이 1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1차 접수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영어 소문자 www.kfpd.org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목록, 사업 신청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선정된 차량은 삼성화재 애니카 손사 우수협력 정비업체에서 전문 정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팀 전화 02-6399-623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